삼성전자의 세계 1등 제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또는 최근 뉴스의 뜨거운 감자인 반도체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기억하는 1등 제품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TV는 지난해까지 15년 연속으로 세계 TV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금년 역시 그 기록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TV가 처음부터 세계인들에게 글로벌 브랜드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 글로벌 생활 가전업계, 그 중에서도 TV는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TV는 특유의 내구성, 우수한 성능, 다양한 기능 등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각국 중요 전자 상가의 가장자리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싸구려 취급을 받으며 눈 밖으로 밀려났던 삼성 TV는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 강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모으게 됩니다. 1998년 10월 29일 당시를 기준으로 최고령 우주 비행사인 미국 상원의원 존 글렌이 탑승한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발사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는데, 해당 장면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방송 신호 송출 방식을 통해 전 세계 미디어에 전해졌으며, 이때 사용된 기기가 바로 삼성전자의 디지털 TV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처음 디지털 방송 신호를 수신한 디지털 TV로 브랜드를 알린 삼성전자 TV는 미국 백악관에도 설치되면서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 국제공항 및 특급 호텔 등을 모조리 장악하며 삼성 TV 공화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LG전자와 양보를 모르는 전쟁 같은 경쟁과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잘 해봐야 1.5류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꿉시다.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캠핑스키 호텔 선언이 도화선이 되면서 2006년부터 삼성 TV는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국가 경제 규모에 맞는 옷을 입으며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계 1위 교육열을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들은 세계 30위권에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을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브랜드 기업체와 비교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은 반도체나 스마트폰처럼 기업 실적을 대폭 끌어올리거나 세간의 관심을 단박에 끌지 못하고 게임, 소프트웨어 등 빅테크처럼 영업이익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가전 이꼬르 LG라는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톱 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월풀은 올해 창립 110년차를 맞은 회사로 세계 가전산업의 역사나 다름이 없는데, 과거에는 비교조차 힘들었던 그런 기업을 제치고 LG전자가 세계 1위에 등극한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전의 심장이라고 하는 모터와 컴프레스는 LG전자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신가전이라고 불리는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건조기에서 LG전자가 약진한 것도 모터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가전 생산의 3분의 1을 맡고 있는 창원에 연구개발센터를 배치해 혁신과 생산의 시너지를 도모했으며,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트윈워시와 무려 9년을 투자해 개발한 LG 투룸 스타일러는 그 결과물입니다. 디자인도 혁신을 이루었는데 2016년 선보인 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는 가전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기술과 예술 어느 한쪽에서도 양보가 없는 제품으로 명품의 반열에 올랐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세계 가전 시장이 월풀의 시대에서 LG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평론을 했습니다. LG전자가 가전에 대해 한 번 쓰면 평생 간다고 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우스갯소리지만 LG전자가 창립자 연암 구인희 회장이 금성사를 설립한 후 63년째 이어가는 철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부품 경쟁력 없는 상품은 필패한다는 공부집으로 가전의 심장으로 통하는 모터와 컴프레스의 연구 개발과 생산을 위주에 맡기지 않고 독자 개발해
높은 자존심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장인정신이 글로벌 인류의 밑거름이 되어 공룡 기업인 월풀까지 넘어서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렉소를 앞세운 현대자동차가 도요타의 맹추격을 물리치고 올 상반기 전세계 수소연료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연료 전기차의 총 판매 대수는 9,000대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업체별로는 2020년 연간 1위를 차지했던 현대차가 도요타를 밀어내고 다시 선두에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도요타는 미라이 2세대 신모델 출시를 발판 삼아 현대차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올해 1월 출시한 넥소 2021년형 모델의 판매량을 2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91.1%나 늘리면서 상반기 1위를 지켜냈습니다. 현대차는 상반기 4,700대를 팔아 51.7%, 도요타는 3,700대를 팔아 40.9%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해봤어?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라 라는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현대정신의 승리라 여겨집니다.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서 11년 연속 1위를 작년까지 차지했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1위 수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원가 절감 노력을 인정받아 종합 1위를 올렸으며 호주 노히일 철광석 프로젝트 투자로 원료 과점화 위기에 대응한 점, 기업 시민 경영 이념 실천을 통해 안전 환경 부분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우양우 정신으로 유명합니다. 포항제철소 건설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구성은 모두 오른쪽을 향해 영일만에 빠져 죽자는 기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진화 발전시킨 기업 문화가 오늘날 포스코의 철광 신화를 굳건히 이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99% 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OECD 회원 국가들의 고등교육 이수율 평균이 45%인 것을 보면 우리의 고등교육 수준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만큼 인재 양성에서 대학 교육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03년 QS 세계대학 평가가 시작된 이후 올해로 18년째 한국 대학은 톱 30위 안에 들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순위는 2014년 서울대의 31위였습니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톱10 진입을 눈앞에 둔 싱가포르 국립대 11위와 난양공대 12위를, 중국은 칭화대 17위와 베이징대 18위를 30위 안에 올렸습니다. 일본은 도쿄대가 톱 30위 안에 들었는데 이처럼 아시아 6개 대학들이 30위권의 명함을 당당히 내밀었습니다. MIT가 10년 연속 1위를 지켰고 옥스퍼드대는 2위에 올랐으며 스탠포드대와 캠브리지대는 공동 3위로 집계됐습니다. 대졸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구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현장에서 쓸만한 인재를 뽑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모두가 인지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런 인력 미스매치는 우리 대학과 교수들이 글로벌 경쟁이라는 인식은 없고 철밥통 매너리즘에 빠져 20-30년 전부터 유지해온 학과와 커리큘럼을 고수해도 등록금이 들어오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돈 내는 기계나 마찬가지인데 철밥통, 변화 무풍지대,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이 우리나라만큼 잘 들어맞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이 모아집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거든 고개를 들어 대학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과점식 종합대학 형태만 고수하는 정부의 획일화한 대학평가제도는 시대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하버드대 적립금 총액이 40조 원이 넘고 있는데 우리는 전국의 대학을 다 합쳐야 7조 원이 조금 넘어서는데 그것도 몇몇 주요 대학에 적립금이 치우쳐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골탑, 먹고 대학생이라는 고전적 대학 비유가 복고풍으로
유행될 수 있다는 염려와 안타까움이 가을 속으로 깊게 물들어가면서 국가 경쟁력이 추풍낙엽이 될까봐 코스모스 메아리가 경종의 메아리를 울려봅니다.